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 되기 미주부입니다. 우리 투자금을 10배로 만들어줄 저평가 유망주를 찾아라 코너. 오늘 소개해드리는 기업도 주주님 분석 요청이 있어서 알게 된 기업입니다. 8월 28일에 나스닥에 상장했으니까 상장한 지 이제 3주밖에 되지 않은 기업입니다. 주가도 얼마 오르지 않은 것 같아서 더 관심이 가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관심을 갖게 된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 전기버스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중에서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 키워드를 주제로 진행하고 있어서 주제에도 잘 맞았고, 자, 둘째, 테슬라가 안 하고 있다는 점. 테슬라는 전기버스는 안 하잖아요. 세단이나 트럭, 스포츠카만 하고 있고, 테슬라 말고 다른 기업들도 전기버스 생산하는 곳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일단 관심이 갔습니다. 이 전기버스 시장이 바로 전기자동차의 틈새 시장 공략인 거죠. 테슬라는 지금 현재 받은 주문 물량 소화하기도 바쁘고, 다른 자동차 기업들도 승용차나 세단 위주로 생산 계획이 있는데 전기버스는 아직 제대로 하는 기업은 못 본 것 같거든요. 자, 일단 전기버스 틈새 시장 공략, 경쟁자가 없다. 자, 이 세 키워드 부분에서 관심을 확 끌었습니다. 정말 경쟁자가 없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린파워모터스, 티커는 GP입니다. 나스닥 상장일이 2020년 8월 28일입니다. 이제 겨우 3주 된 따끈따끈한 기업이죠. 시가총액은 266밀리언 달러입니다. 한화로 약 3,192억 원 정도 하네요.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기업 중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작은 것 같네요. 지금까지는 상장만 했다 하면 한화 기준으로 조 단위가 넘어가는 기업들밖에 없었잖아요. 일단 그린파워모터스는 시가총액만 봤을 때는 아직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주가는 최근에 살짝 하락해서 14불에서 15불 사이에 있습니다. 참고로 8월 28일에 상장했을 때는 주가가 20불 정도였습니다. 자, 중요한 건 그린파워모터스는 현재 전기버스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매출도 발생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요즘에 이런저런 말이 많은 니콜라처럼 사업 플랜만 가지고 있는 기업이 아니란 거죠. 그린파워모터스는 2010년에 설립된 회사로 본사는 캐나다 밴쿠버에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뛰어난 내구성을 가진 전기버스와 전기 트럭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린파워모터스는 미국의 최대 버스 딜러인 크리에이티브 버스 세일즈와의 파트너십을 맺었으며 미국 정부나 주정부의 전기 자동차 지원 정책을 통해서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생산하는 제품군으로는 EV 스타 라인이 있습니다. EV 스타 라인은 미니 버스부터 장애인을 위한 차량, 카고 트럭까지 다양한 생산 라인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충전으로 150마일, 약 240km 정도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EV 스타 차량은 처음부터 배터리, 전기차 플랫폼으로 설계되고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기존의 내연기관 형태의 프레임에서 전기차로 변환하는 경쟁사의 방식과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린파워모터스의 전기 스쿨버스가 있습니다. 좌석수가 90개까지 나온다고 하고 EV 스타와 마찬가지로 한 번 충전으로 240km까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버스의 크기나 무게, 수용 인원을 생각해보면 한 번 충전으로 240km를 갈 수 있다면 스쿨버스 용도로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배터리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운행거리도 차차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용되는 버스도 생산합니다. 모델에 따라 수용 인원이 100명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 제품 라인의 경우는 최대 운전거리가 한 번 충전 시 280km에서 320km까지 가능합니다. 자, 지금까지 그린파워모터스 기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EV 스타 라인은 생각보다 모델이 다양합니다. 수용 인원에 따라서 EV 스타와 EV 스타 플러스 각각 19명과 24명까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EV 스타 ADA, 얘는 장애인을 위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카고 라인, 화물 운송 라인도 있습니다. EV 스타 라인의 주요 고객사들을 소개하고 있는 페이지입니다. 그린파워모터스는 비즈니스 구조상 B2B 비즈니스가 되겠죠. 이 차량을 구입하는 고객들이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아니라 기업이나 학교, 정부와 같은 그런 공공기관들이 많겠죠. 개인이 아닌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고객이라는 부분에서 그린파워모터스 기업의 투자 매력이 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린파워모터스의 전기 스쿨버스입니다. 스쿨버스는 현재 미국에서 48만 대 정도가 운행된다고 하고 매일 2,600만 명의 학생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매년 60억 마일을 운행하고 그리고 매년 8억 2,300만 갤런의 연료를 소모한다고 합니다. 이런 매연으로 인해서 암에 걸릴 확률이 15배가 높다는 얘기인가요? 여기까지는 좀 오바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렇답니다.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특히 디젤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들은 하루빨리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린파워모터스의 사업 방향은 마음에 듭니다. 자, 그린파워모터스에서 제공하는
매출 자료입니다. 매출 규모가 크진 않지만 그래도 2018년부터 매출 성장성은 아주 좋죠. 2018년 매출이 350만 달러에서 2019년 매출이 600만 달러가 넘었고 2020년 예상 매출은 1350만 달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그로스 프로핏이 매출 이익이죠. 본인들의 매출 구조에서 이렇게 그로스 프로핏, 매출 이익이 30%가 넘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사 자체는 아직 매출이 작아서 적자지만 이 매출 이익 구조는 좋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로스 프로핏, 매출 이익은 매출에서 원가만 뺀 이익을 의미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10,000원에 팔았는데 원가가 7,000원이면 원가율은 70%, 매출 이익률은 30%입니다. 3,000원 남은 거니까요. 자, 그럼 매출 이익률 30%가 좋은 건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번 테슬라 매출 이익률과 먼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시킹 알파 검색창에서 테슬라를 검색하고 파이낸셜을 클릭합니다. 인컴 스테이트먼트, 여기가 손익계산서죠.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에 그로스 프로핏, 이 부분이 매출 이익을 의미하죠. 이 부분이 숫자로 되어 있는데 비율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올해 전에 매출 이익률이 30% 정도였을 때도 있었는데 최근 3년 매출 이익률을 한번 보면 평균적으로 18% 정도 되네요. 매출 이익률이 20%가 조금 안 되네요. 자, 그러면 다른 회사는 매출 이익률이 어떨까요? 자, 일반적인 다른 회사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 외에 GM이나 포드, 토요타 같은 일반적인 자동차 기업들의 매출 이익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쭉 밑으로 내려보겠습니다. 그로스 프로핏 마진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GM이나 포드는 매출 이익률이 많이 안 좋네요. 토요타가 기존 완성차 업체 중에서는 그래도 16.82%로 괜찮네요. 다시 돌아와서 그린파워 모터스는 본인들의 이 그로스 프로핏 마진율이 좋다는 점을 어필하는 건데요. 아직은 워낙 초기 기업이라서 매출 데이터가 좀 더 축적돼야 신뢰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이쪽 업계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제 경험을 토대로만 의견을 말씀드리면 뭐든지 대량 생산 체제가 되면 원가율이 더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물론 규모가 커지면 매출 원가에 해당하는 고정비도 증가할 수도 있겠지만 생산의 기본 원칙이 대량화가 되면서 원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래도 B2B 비즈니스 위주로 진행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경쟁이 치열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매출 이익률이 괜찮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린파워 모터스의 기업 가치가 지금 적정한지 이게 중요하죠. 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린파워 모터스 현재 주가가 46.46달러 정도 되고 시가총액이 2억 6,200만 달러 정도 됩니다. 그린파워 모터스에서 제시한 2020년 예상 매출이 1,350만 달러 정도 되니까 PS 레시오 기준으로 한번 보면 PS 레시오는 시가총액 262밀리언이죠. 나누기 2020년 예상 매출이 13.5밀리언을 계산을 해보면 19.4배가 나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테슬라 PS 레시오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볼까요? 현재 고평가 논란이 많은 테슬라도 PS 레시오가 14.81입니다. 나머지 기업들은 1도 안 되네요. 너무 시장에서 평가를 안 해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그린파워 모터스는 2020년 예상 매출 기준으로도 PS 레시오가 테슬라보다도 높습니다. 물론 아직 상장 초기 기업이고 매출 규모가 작은 만큼 2021년 예상 매출 성장성도 거의 2배 가까이 되지 않을까 기대도 해보지만 2021년 이후 매출 목표에 대해서 그린파워 모터스가 제시해준 자료는 없었습니다. 과거 매출 성장률 기준으로 단순하게 계산해 봤을 때 2021년 매출이 2배 가까이 성장한다고 가정해서 매출이 2천만 달러 정도 됐다고 가정을 하면 PS 레시오는 262밀리언 나누기 20밀리언은 13.1배 정도 되네요. 저도 그린파워 모터스 주식을 일단 조금 사두긴 했지만 앞으로 좀 더 주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미래 비전을 좀 더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해외 애널리스트의 의견은 어떤지 같이 한번 볼까요? 서머리 부분을 먼저 보면 그린파워 모터스가 IPO를 통해서 3,500만 달러 투자를 유치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북미 지역에서 판매되는 모든 전기버스를 판매하고 설계하는 기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로스 프로핏, 즉 매출 이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매출이 2배로 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렸죠. 자, 그리고 그린파워 모터스는 운송회사나 대중교통 사업자, 정부기관이나 교육기관들의 전기버스를 세일즈하는 영업인력을 직접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B2B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는 영업팀의 역량이 특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내부적인 영업 조직은 어떻게 구성해놨는지도 궁금하네요. 자,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EV 스타 버스 라인의 판매를 집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애널리스트는 이 부분을 좋게 본 것 같아요.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전체 매출에서 마케팅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2019년 3월 기준으로 전체 매출 대비 마케팅 비율이 6.9%였고 2020년 3월 기준은 마케팅 비율이 4.1%였다고 합니다. 이 마케팅 비용이 감소했다는 의미는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과도하게 마케팅 비용을 안 써도 매출이 순조롭게 잘 올라간다는 뜻이니까 제품이 경쟁력이 있거나 아니면 시장에 큰 경쟁자가 없다고 해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중요한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전기버스가 미국 내에서 계속 확장되어 왔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미국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매연이 발생하는 대중교통버스를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없애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린파워 모터스 같은 기업에게는 이런 정책적인 부분이 아주 큰 호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그린파워 모터스의 경쟁자는 누가 있을까요?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일단 여기 리스트업되어 있는 기업들은 비슷한 산업군에 있거나 잠재적으로 경쟁 관계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BYD는 중국 기업이죠. 미국에서 전기버스 구매자들이 정부 기관이나 교육기관과 같은 공공기관이 주 고객일 텐데 일반 고객도 아니고 정부 산하 기관들이 지금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 중국 기업 제품을 초이스할까요? 일단 제가 BYD 홈페이지에서 보니까 현재 전기버스 제품들이 있는 걸로 봤는데요. 적어도 미국 시장에서는 당분간은 신경 쓸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프로테라도 전기버스를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하는데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스펙 상장을 추진 중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닌 것 같고 좀 더 알아보고 좋은 정보가 될 만한 게 있으면 별도로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 업체들 중에서는 전기버스가 아니라 일반 디젤 버스를 생산하는 기업도 있는 것 같고 잠재적으로 현 상황에서 경쟁자가 될 만한 회사들을 나열해 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버스 관련 기사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면 2024년까지 매년 18.5% 성장할 전기버스 시장이라고 되어 있고요. 밑에 내용을 보면 2018년에 745밀리언 달러에서 2024년에는 1.9 빌리언 달러로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내려보면 배터리 전기버스가 매년 40% 성장한다. 방금 위에서는 매년 18.5% 성장한다고 했는데요. 아무튼 매년 20% 이상 성장하는 시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전에 솔라엣지 영상 때도 캘리포니아가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걸로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완전한 전기버스를 향한 캘리포니아라고 되어 있고 캘리포니아에서는 2040년까지 대중교통버스는 모두 전기버스로 교체를 할 것 같습니다. 총 14,000대의 버스가 교체될 것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미국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기버스 교체를 하는 데 있어서 8,45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미국 스쿨버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현재 스쿨버스의 95%가 디젤로 운행되고 있고 대중교통버스 60%에 비하면 디젤버스 비율이 상당히 크다고 하네요. 그래서 다임러나 프로테라와 같은 전기버스 업체와 파트너십을 통해서 스쿨버스를 전기버스로 전환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로테라는 방금 전에도 스펙 상장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를 했었죠. 프로테라라는 회사도 눈여겨봐야겠네요. 자, 그리고 좀 더 내려보면 미국 전기버스 시장에서 플레이어가 누구냐, 여기에 그린파워 모터스가 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길링 LLC, 블루버드 코퍼레이션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기업들도 한번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내보면 전기자동차 관련된 시장은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시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00년 이상 이어온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자동차로 전환되는 것은 100년 만에 큰 이슈 아닌가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느 길목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택할 것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보면 즐거운 고민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 그린파워 모터스는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지만 아직은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고 규모가 작은 기업이니까 미주부는 역시 조금만 투자해보면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나왔던 다른 기업들도 있었죠. 스펙 상장을 추진 중이라는 프로테라라는 회사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계속 봐야겠네요. 어느 스펙 상장 기업과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주주님들도 혹시 좋은 정보 있으시면 같이 나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안녕.